2020년 해양수산기술사업화 대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해양수산 분야 기술사업화를 잘하기 위한 IP R&D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량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IP R&D 전략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자는 누구입니까? 조선 수군입니다. 조선 수군의 배는 12척이었고 일본군의 배는 133척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12건의 핵심 특허로 볼 수 있고 왜군은 133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허 전쟁에는 핵심 원천 특허와 특허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12건의 핵심 특허가 이겼습니다. 세계 10대 특허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조선해양 분야에서 LNG 운반선의 화물창이 보입니다. 이 특허로 프랑스의 GTT사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핵심 원천 특허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미래 시장의 알박기와 길목을 선점하고 톨게이트에서 표준으로 통행료를 받는 것이 핵심 원천 특허입니다. GTT사는 LNG 화물창 핵심 특허로 한국 조선사에서 약 5조 원의 로열티를 가져갔습니다. 핵심 특허 5개를 포함한 210개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촘촘하게 구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GTT는 우리나라가 LNG선 한 척을 팔 때 5%의 특허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 해양 분야에서 핵심 원천 특허 확보와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개항을 늦게 하는 바람에 신문물의 수용에 늦었고 이로 인해서 기술 개발이 느렸습니다.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신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여 개량 발명을 획득하였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독일은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퍼스트 무버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지만 항상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IP R&D를 통해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합니다. R&D의 잔잔한 바다에 IP라는 물수제비를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R&D라는 것은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기술이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제품과 서비스는 시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IP는 R&D 초기부터 영향을 미칩니다. 잘 만들어진 IP는 멀리 퍼져나가서 기술사업화를 잘 되게 만듭니다. IP는 이처럼 R&D, 기술, 제품, 서비스와 광범위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R&D 과제 발굴, 기획, 수행, 완료 단계에 걸쳐서 IP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술 획득 과정에 있어서는 메이크를 할 것이냐 바이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IP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서는 제품이 특허, 디자인, 브랜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IP는 R&D와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P R&D는 정부 R&D 전주기, 민간 R&D 중소중견기업, 기타 케이트나 NST에 지원하였는데 현재까지 2,600여 개의 산학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평균 출원수, 우수 특허 비율, 3급 특허 비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앞섭니다. 특허 제도는 바다와 무척 관련이 깊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오스만 투르크에 멸망한 동로마 제국의 기술자를 받아들이면서 특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의 낭트 칙령에 의해서 쫓겨난 위그노를 받아들이면서 특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두 섬나라에서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들려 쌓여 있고 무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특허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는 바다를 끼고 전 세계의 기술 클러스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강대국의 흥망은 해전의 승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동로마 제국의 싸움인 디우해전, 스페인을 포함한 신성동맹과 동로마 제국의 싸움인 레판토 해전, 스페인과 영국의 싸움인 칼레 해전, 이 전쟁들의 승자는 조선술과 대포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150여 년 앞선 대포 기술이 있었지만 이를 잘 계승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등이 일어났습니다. 기술에 대한 도전과 웅전, 그것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 IP R&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해양 분야는 IP R&D 전략의 선구자였습니다. 2008년 선박의 에너지 저감 장치는 22만 7천 건의 저인망식 특허 분석을 통해 선박 해양 분야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뒤로 IP R&D를 잘 계승 발전했다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특허 선진국이 됐을 것입니다. 기술 사업화는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을 거쳐서 다인의 바다에 이르러야 합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메타 기술, 시장 플랫폼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사업화가 점점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양식, 조류 발전, 풍력 발전, 기름 유출 제거, 그다음에 원자력 냉각수 처리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다양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기술 사업화의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기술 사업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강한 특허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역지사지의 태도로 잠재적인 수요 기업을 잘 도출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IP R&D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특허 정량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특허의 법적 지표를 통해서 시장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파악을 합니다. 이후에 연구단의 목표 및 역량을 파악하고 미래 유망 기술을 아이디어로 도출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법적 통계 지표를 통한 강한 특허를 분석하는 과정과 기술 이전 과정 관련 실제 사례 분석이 융합이 되어야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IP R&D 전략은 잘 작동합니다. 우리는 경쟁사가 우글대는 레드오션을 벗어나서 블루오션으로 가야 합니다. IP R&D 전략은 블루오션에서 미래 시장에 돈 되는 강한 핵심 원천 표준 특허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은 메가 트렌드 및 기술 트렌드를 잘 파악하게 해줍니다. 2002년 중국은 특허 출원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그 뒤 7년이 지나 시장 점유율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런 사이클은 QLED, 스마트폰 분야도 똑같습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은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잘 알려줍니다. 전쟁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R&D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ROI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학 출연료는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투 마켓,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슈타인바이스 재단은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관련해서 기술 사업화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 과정을 등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대 이론은 보이스의 핵심입니다. 3C, STP, 포피로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 분석은 IP R&D의 주요한 과정입니다. 경자호란은 추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 행여 함부로 걷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특허가 향후에 오는 특허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사업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사일로 버스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R&D의 전주기에 걸쳐서 IP R&D 전략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IP R&D는 단계마다 끊기게 됩니다. 일본은 2010년부터 식재산 PD 제도를 도입하여 R&D 전주기에 IP 전략을 총괄합니다. 우리나라도 CPO 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R&D 전주기에 걸쳐서 좋은 특허가 만들어졌을 때 기술 사업화가 잘 됩니다. R&D 전주기 프로세스는 IP R&D를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아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자원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사업화는 바닷물 속의 숨은 자원을 얼마나 잘 건져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